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장터입니다. 오늘 뉴스장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박수홍과 관련해서 박수홍이 형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면은 이 고소해서 이 소송에서 박수홍이 승소를 할 경우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최근에 양소영 변호사하고요, 이인철 변호사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박수홍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데일리한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박수홍이 형의 100억대 횡령 고소 사건이 설령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되찾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거예요. 이 이유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왜 승소를 했는데 돈을 바로 되돌려받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, 한마디로 말하면 판결하고 집행은 다르다는 거예요. 판결이 났다고 바로 돈을 되돌려받는 건 아닙니다.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건 사실이다 하더라도, 첫 번째, 형이 한국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, 집행이. 두 번째, 재산이 한국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을 경우도 어렵다는 거예요. 세 번째, 한국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돈을 되돌려받기 어렵다는 거예요. 이게 이인철 변호사의 법적 해석입니다. 우리가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것처럼 생각하는데,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건 맞는 건데요. 그렇다고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특히 이 횡령한 돈으로 돈이 외국에 가 있다고 하면 다시 거기에 가서 집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기라는 거는 더 어려운 그런 또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인철 변호사의 설명인데요. 말하자면은 이 사건이 승소 이꼬로 돈을 돌려받는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만큼 박수홍은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해도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. 물론 승소 여부도 꼭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은 양소영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. 박수홍 씨와 박수홍 친형의 친형이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? 그 기획사에. 그래서 연봉은 박수홍은 2억이고 형은 10억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 월급 비용을 다 제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7대3으로 나누도록, 정산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, 만약에 형이 이 10억 원, 연 10억 원 범위 내에서 돈을 썼다 한다면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. 또 만약에 이 10억을 넘어서 이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7대3에서 3의 범위 내에서 돈을 썼다 한다면 이 또한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양소영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따라서 이것을 법적으로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도 녹록지 않고, 또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되돌려 받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,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양소영, 이인철 변호사의 이야기인데요. 이 법적 다툼 해석과 달리 박수홍 측의 변호사가 노종원 변호사가 지금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데요. 여기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5년만을 한정해서 이 정산을 해봐도 친형의 횡령 액수는 50억 원이 넘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원 변호사의 주장입니다.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박수홍 씨가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에서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 액수는 50억 원이 넘는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. 이 횡령의 쟁점은 세 가지가 돼 있는데, 하나는 뭐냐면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, 두 번째는 세금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켰다는 것이고요. 세 번째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함부로 개인 용도로 사적으로 쓴 것이 횡령의
쟁점 세 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. 그렇지만은 만약에 박수홍 측이 고소해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액면 그대로 되돌려 받는 데는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박수홍이 이 문제가 승소 이후에도 한동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건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. 어쨌든 이게 박수홍 씨가 이제 방송 활동을 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송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또 구설수에 오르면 방송에 나가서 또 시청률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능하면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건 이제 지나갔고요. 신속하게 해결을 해서 다시 정상적인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박수홍을 응원하는 팬들의 이 바람인데요.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난항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소송 과정도 문제고 소송이 결정이 난다, 승소로 결정 난다 하더라도 재산을 돌려받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좀 안타깝습니다. 이 박수홍이 오늘입니다. 오늘은 JTBC의 독립만세라고 하는 방송에 오늘 나가는 모습인데요. 자,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본인이 독립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물리적으로 독립한 것은 한 10년은 되는데 진정하게 독립을 한 것은 2년 전이다. 이런 표현을 합니다. 진정한 독립이란 표현을 하면서 진정한 독립은 2년 전에 반려묘 다홍인을 만났을 때부터 진정한 독립이 되었다.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오늘 방송입니다. JTBC의 밤 9시에 방송이 되네요. 독립만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. 녹화 방송입니다. 자, 오늘 뉴스장터가 박수홍이 횡령 피해 사건이 지금 고소가 돼서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소송에서 박수홍이 승리를 한다면 돈은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양소영 이인철 변호사가 이게 법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